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탈모 연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How was treatment actually work? 그래서 정말 그 탈모 제품의 효과가 있느냐? 예, 뭐 이런 기사를 가지고 좀 탈모의 제품과 히스토리, 개발 히스토리,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제품들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탈모 시장은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한번 그 전에 탈모 과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모발은 이제 아나젠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카타젠, 텔로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반복하다가 이제 탈로젠에서 카타젠 갔다가 텔로젠 죄송합니다. 아나젠에서 카타젠 갔다가 텔로젠 갔다가 다시 아나젠으로 몇 바퀴 돌면 사실은 더 이상 그 모발이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헤어 로스가 생깁니다. 그 노화 때문에 이제 하루에 이제 500개에서 100개의 모발이 자연적으로 이러한 주기를 거쳐서 또 떨어지게도 되고요. 이러한 주기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모낭이 수축기로 접어들게 되면 모발이 얇아지거나 혼직이 되죠.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수축이 되면서 리그레션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아나젠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노화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식습관, 화학 제품들, 혹은 항암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호르몬형 탈모는 유전적이면서 미국에서는 5천만 명의 남성과 3천만 명의 여성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질환입니다. 미국 백인 중에 19%가 탈모 증상이 나타나며 나이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 32%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데 한국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그러나 이제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성의 탈모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적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남성 탈모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민감도와 연결됐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머리선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이제 탈모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죠. 여성 탈모는 모발의 굵기가 얇아지거나 혹은 비듬이 많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로페시아 중에서도 이제 알로페시아 아레타라고 해서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 체계 때문에 그 탈모가 생기는데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체계 이상 그리고 그거에 의한 탈모인데 자연적으로 잘 먹고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면 낫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거 걸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탈모 자체가 스트레스나 혹은 영양분 결핍이나 혹은 수면 부족이나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사실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요인이 좀 해결이 되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호르몬 제제, 즉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죠.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이제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고혈압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그 부작용이 이제 담호증이 부작용 나와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해서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약이 승인된 경우죠. 미녹시딜은 모발의 밀도를 높여준다고 하고요. 남성과 여성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한테는 면역 기능 저하로 생긴 탈모의 경우에는 생성된 모발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임상 실험에서는 높은 농도의 미녹시딜은 또 모발을 생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녹시딜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의 약의 디벨롭먼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 원래 1960년도에 미녹시딜이 처음에는
anticholinergic effect라고 해서 고혈압 치료제로 사실은 처음에 그 연구가 되었었어요. 연구가 됐는데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사실 좀 모디파이를 했어요. 모디파이해서 그 원래 그 모디파이해서 옥시데이션을 좀 붙여가지고 DMNO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미녹시딜이 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문제는 그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이 되게 됐는데 salt and water retention 그러니까 그 리텐션을 그 우리 심장에서 보면 그 재흡수를 하잖아요. 리텐션을 굉장히 촉진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데마라고 해서 이제 붓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좀 약간 수정 보완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원숭이 실험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계속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혈압 치료제가 굉장히 귀합니다. 고혈압 치료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고혈압 치료제가 이것이 승인이 났어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이 독성도 좀 보고가 되어서 딱 2주만 쓸 수 있게, 딱 기간 안에만 쓸 수 있게 허가가 난 채 FDA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랄 경구로 미녹시딜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냐면 60%에서 80%의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한 환자가 담원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원증, 그러니까 털이 나는 증상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내가 그러면 헤어 디벨롭먼트, 헤어 그로스를 다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면 내가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고 또 이제 동물 실험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지원자들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80% 이상의 환자들이 헤어 리그로스 현상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녹시딜이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효과는 미미했고 부작용이 많은 약이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발모제라기보다 탈모 치료제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거죠.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컨클랜드라고 해서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 브랜드 거기서도 이제 미녹시딜을 판매를 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의 소견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그래서 hair will grow everyw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미녹시딜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남성 탈모에 큰 약이 있다면 대표적인 약이 있다면 피네스트라이드죠.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판매명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두스테라이드든 피네스트라이드는 같은 MOA를 갖고 있습니다. MOA라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해서 작용 기전이 같아요. 작용 기전이 뭐냐면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해서 남성 테스토스테론을 나이토스 테스토스테론으로 변경하는 그런 엔자임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효소 억제제로 이 약을 만들어졌는데 이 약도 지속적인 사용이 되게 중요하고 50에서 60%의 환자들이 모발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또 자가면역 탈모에서는 이런 프로페시아 대신에 스테로이드 계열을 또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가면역주라는 면역 세포의 과발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면역 세포를 낮추려면 스테로이드 제제 계열을 좀 처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페시아의 약 디벨롭먼트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드럭 디벨롭먼트 히스토리인데요.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기에 풍토병이 있어요. 풍토병이 있는데 풍토병이 뷰베더스라는 풍토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재밌는 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그런데
어린 아이 때는 여자였는데 한 12살 정도 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예. 여자였는데 남자가 된다? 예. 실제로 그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베더스라고 하고, 이것을 그 사람들 언어로 하면 12살 때 고추, 네. 12살 때 고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성기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이 성기의 남성 성기의 발육이 굉장히 늦은, 그러니까 2차 성징이죠. 2차 성징이 지날 때 굉장히 생기면서 작아요. 이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애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비페더스라는 게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그 한 마을에서 생기는 유전병인데요. 이 마을이 사실은 그 섬이다 보니까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그 근친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근친혼이 많으면 유전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원래 우리 유전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DNA 두 가닥이 딱 있을 때 한 가닥만 있을 때는 결합이 있을 때는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닥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두 가닥이 다 결합이 생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친혼이 많은 나라는 유전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유전병이 많아요. 근친혼을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이유가, 근친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막 몰랐을 때는. 근데 그게 다 그런 그 유전병이 하나의 DNA 가닥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가닥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 유전병의 하나의 어린이 갖고 있는 환자들은 근친혼을 하면 두 개의 어린이를 다 그 뮤테이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전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친혼이 폐해져. 그게. 근데 여튼 이 격리된 마을이니까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예, 그럴 때 거기서는 그 마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여자였는데 한 2차 성징이 지나고 나서 남자처럼 되는 현상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5알파 리덕테이즈 자체가 뮤테이 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활성이 떨어진 거예요. 5알파 리덕테이즈가 활성이 되게 떨어져서 전립선이 되게 작아요. 작아서 활성도 약하고 전립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